우리는 이제 낙지에 대한 뭐랄까 낙엽이 지다 처음에 질 때는 아름답잖아요. 진 낙엽들이 시간이 지나고 밟히고 비묻고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낙엽의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준석에게도 털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낙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낙연은 아직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가 당한 게 뭐지? 물음표인 상황인데 아직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많은 와, 너무 팩폭 아니야? 와. 이게 이상민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다 한 게 없어. 상민이가 나가면 기현이도 전화하고 준석이도 전화해갖고 다 같이 하자. 저한테 먼저 오십시오 이럴 줄 알고 딱 나갔는데 양쪽에서 전화가 안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낙연이도 야 창당할 거야 다들 나와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안에 있는 수박 4덩어리도 지금 나갈 용기를 못 안 나갈 내고 있는 건데. 참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진짜 그 어떤 세계가 이 업계가 냉정하다고 느끼는 게 네. 세상에 고민정이도 이제 낙연이를 까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네? 뭐 김민석 의원도 까기 시작했고 쉽게 말해서 예전 같으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입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조아리던 것들이 지금 대놓고 낙연이를 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나서 연대하겠다고 하는 정세균도 내가? 나 낙연이랑 연대 안 해요. 이러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지금 4덩어리의 확실한 수박들 빼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특히나 고민정까지도 이제 수박과 낙연이한테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낙연이가 이탄이도 하더라고. 응? 이탄이도. 그러니까 2탄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후원회장 아니었어, 생각했던 이낙연이? 게 이낙연이 이 모든 수박의 배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배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낙연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지금 이 수박을 움직이고 있었던 실세하고는 다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낙연을 수박계들이 너무 쉽게 손절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낙연한테 이탄이가 이러는 거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다. 왜냐면 연동형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자기 막 사퇴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막 눈물 해가지고 막 자기 뭐 어디야? 지역구를 안 나가겠다는 운동 딴 데 나간다. 험지 출마. 험지 간다며.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낙연이 저렇게 하니까 그건 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연이하고 상민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됐냐 상민아 라고 하면서 정치인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잠깐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가? 정치인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와중에 낙연이가 어저께 칭찬을 되게 했잖아. 정치계에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낙선 동맹이다, 낙준 동맹이다 막 이래 가면서 낙석주의보, 뭐 이준석과 낙석주의보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둘이 회동할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준석이가 아니 그 양반이 뭐라고 내가 지금 만나요? 이러고 또 한 번 뒤를 때려버린 거죠. 이제 만날 사람은 유호정과 금태섭밖에 안 남았어요. 걔 진짜.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금태섭과 양양자까지 낙연이를 차면 아이고 여기 오시면 그나마 있던 호남표까지 다 떨어져요 라면서 낙연이를 차게 되면 진짜 낙연이는 오갈 데 없는 차라리 그때 불살라졌으면 커피향이라도 났을 텐데 이제 비 맞고 짓밟혀가지고 걸레가 된 프라타나스 같은 그런 상황을 현재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상이 사진- 너무 좋아. 사진도 뭔가 뭐 오래간만에 만난 강아지를 만나. 그러니까 왜 이 오요 하는 이 느낌으로 너무 아이고 좋아. 또 고생 많지라고 하는 거고 낙연이 형 어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정말 생각 삐끗 잘못한 이 두 이씨 종친의 어떤 그런 애틋한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은 자기 말대로 막 자기는 당대표에서 끌려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경찰 수사 받고 막 난리 쳤잖아. 그래서 당한 거 맞아. 그거 인정. 근데 이낙연은 왜 저래 도대체? 뭐 당한 게 있어 도대체 아, 이낙연이. 뭘? 근데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5개월 동안 귀국하고 나서 5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낙연이 지금 움직이는 것도 뭔가 검찰 세력들이 이계현 캐비넷을 갖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식 밖의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 다 그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당대표 이재명을 흔들어 떨어뜨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목리 부리고 나간다고 큰소리 치면 나한테 와가지고 수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지. 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낙연을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이낙연이 검찰이 기대했던 것만큼 민주당 내 분란을 일으키는데 실패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결국 얘를 비리로 잡아 쳐 넣어가지고 민주당의 도적성이라도 흠집을 줘야겠다. 그렇죠. 라는 방향으로 이용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검찰 쪽에서는 오랫동안 검찰 집단이 공들여서 해온 대장동 사업을 까발려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대장동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이재명에 대한 억울한 재판으로 통한 그 역풍을 처맞고 있으며 지금 계속되는 증거 때문에 대장동의 실질상 최고 거두인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박영수까지도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상황에 와 있단 말이야. 결국 이게 뭐냐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만배가 소리 소문 안 나게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조용히 퍼묻어 놨던 거를 이재명이랑 경선 이기겠다고 꾸역꾸역 파내가지고 이거를 관심사로 만들어낸 이낙연 때문이라는 거지. 뭐 윤영찬이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쪽 라인이 윤영찬이든 했던 이낙연이 했던 결국은 그쪽 애들이 모여갖고 그 지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겼으면 몰라. 그걸로 해갖고 이재명을 파묻을 수 있었으면 몰라. 지금 자기네는 다칠 순서밖에 안 남았어. 50억 크롭부터 시작해갖고, 부산저축은행으로 해갖고, 그리고 부산저축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광주일구 동문들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이 부산에 있지만, 그거 헤쳐먹은 애들, 그러니까 부산저축의 주범들은 전부 광주일구 동문들이에요. 그러면 광주일구 동문 중에 거두가 결국은 이낙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해서 전부 같이 죽게 생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 또한 핵폭탄이야. 언제든 터지게 되면.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을 이대로 두고 아무 효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낙연을 갖다 갈갈이 후벼가지고 봐라. 대장동에도 부산저축은행에도 민주당의 비리가 있었고 그 민주당의 비리의 거두가 이낙연이고 이낙연 재산을 털어봤더니 이만큼이 나왔다라고 해갖고 민주당을 깎아내리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송영길 대표 조사했어. 2번 조사를 해갖고 그냥 진술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6억 뇌물 받았다고 7억으로. 뭐 올랐어 또? 6억이라고 7억 정치자금. 7억 정치자금 받았다고 구속영장 친다잖아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전에 그 돈봉투 사건 그것도 한 명당 뭐 30만 원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7억이 왜 나와? 아니 진짜. 당에 소속돼 있는 대의원들과 국회의원들한테 봉투를 돌리는 게 그게 어떻게 매수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의 당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직접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탁을 위해서 그 돈을 돌린 게 아니고요. 선거하고 활동하는데 힘내라고 지원금 차원에서 보낸 돈이잖아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면 내가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꼴이네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소를 하려고 애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차피 정당 싸움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재명을 못 흔들면 민주당이라도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굵직굵직한 중진 애들을 막 잡아다 넣는 거예요. 이낙연이고 정세균이고 송영길을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워낙에 그런 쪽에서는 자기 집도 없는 청렴하신 분인데 아무 뭐 추미애 장관이 되고 조국 장관이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구속 프레임을 펼쳐가면서 또 똑같이 이지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엄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거 MBC 단독이네. 에이그, 이씨. 이러고 대단. 또 받아 써준다, 아주 그냥. 이러고도 지들이 신났다. 살아남기를 바래? 아무튼 이와 같은 짓거리에 이제 이용당한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아무도 이낙연을 원치 않아요. 심지어 호남 의원들도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저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낙연 얘기 우리 지역구에서도 욕 처먹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야, 사무실에 걸려있던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라도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빨리 내려라. 이러고 좀 난리 났겠네요. 혹시라도 옛날에라도 올라간 사진 있으면 다 내려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럴 거면 미국에서 왜 왔니지. 티셔츠도 못 팔면서. 42장 팔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왜 이렇게 내가 40% 넘는 차기 대선 후보이다가 지지도를 받는 사람이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이준석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3번 낙선하고 당대표 됐다 쫓겨난 이준석만큼도 영향력이 없는 거고요. 아니, 이상민이랑 사진 찍히고 반가워할 때부터 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그러겠죠. 없어. 상민아, 너라도 나 따라가자. 내가 창당할게. 그럼 형님 그건 좀. 전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요, 형님. 저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다가 저 간절하게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요, 형님. 전화할게요. 그리고 정말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의원,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아유 신당 얘기는 내가 자세히 안 했어. 신당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분 지금 전화 기다리고 그거 있단 왜 말이에요. 만난 거야? 둘이 뭐 신세 한탄하려고 만난 거야? 아니 기사가 나서 나야지. 왜냐면 그 전에 이상민은 계속 불러줬거든. 근데 딱 나오고 나니까 종편이고 뭐 언론이고 다 싹 끊겼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낙지 형도 나 찾아왔어요. 나한테 전화 언제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자꾸 이러면 나 낙지한테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건데 그나마 지금 민주당 나와갖고 주워 먹을 배지가 지금 이상민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네 마리의 덩어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간다니까. 기어이 안에서 버틸 거라는 거야. 나가서 지금 낙연이도 적골당하고 있고 상민이도 적골당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겠어. 아유, 국집에서 직접 오라고 불러도 무서워서 못 가요, 이 새끼들은. 밖이 추워. 많이 추울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현주랑 서희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민주당이었는데 이러면서 민주당 향후에나 조만간 벌리시기 근데 바라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게 이낙연도 그렇고 뭐 원칙과 상식인가 상식과 원칙. 아무튼 그 사람들도 뭐 하는 말이 맨날 뭐 강성 지지층이 어쩌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 지지자는 강성일수록 좋다. 역대 가장 강성이 노사모였고 그 다음이 DJ 지지자들이었다. 강성 지지자가 많아야 집권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사랑받는 분들이다. 나는 그런 강성 지지자가 부족해서 대통령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중도층을 가져와야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중도층 허상이다. 그들은 투표하러 안 나온다. 특히 총선은 더 안 나온다. 우리가 강하고 일 잘하면 따라오는 층이 중도층이다. 너무 정답이에요. 맞아요.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색이다가 파래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걸 되게 신나게 재밌게 하면은 중도였던 애들이 나름 난 합리적 중도라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저기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그러면서 트렌드에는 뒤떨어지기 싫어하거든요. 요게 트렌드처럼 보이면 같이 물든다니까요. 그때 촛불 집회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똑같이 시장통을 갔는데 한쪽에서는 물건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하고 한쪽에서는 골라 맞아, 막 신나게 막 이거 음악 하고 들고. 있는데 하면 맞아. 당연히 사람들이 그리 몰리고 몰리면 몰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또 몰리는 거예요. 정치는 효용감의 싸움이야. 존재감의 싸움이라고. 영화도 그렇잖아요. 이 서울의 봄도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안 봤을 거야. 근데 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난리가 나니까 그거 안 보던 휩쓸리는 사람들, 거지. 이찍들도 보고 씨 우리가 노태우 찍었었는데 이거 잘못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황정민과 이정재라고 이정재가 아니라 정우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우 둘이 있었는데 황정민은 천만 영화를 떡 먹듯이 했고 지금 정우성 만일 이번에 천만 영화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성이 오빠 천만 영화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잘생긴 순으로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배역에 맞춰서 영화를 보러 간 거지. 작품이 좋아서. 작품이 좋아서. 그러면 이 작품을 놓고 나중에 주연상을 놓고 싸운다고 하면 황정민이 이기겠어요? 정우성이 자꾸 이정재로. 또 황정민이 이기는 이기겠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장사는 모든 어떤 그 주목은 맞아.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 민주당이 잘한다 소리가 언론에 안 나와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온다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중도가 우리를 배신한다가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중도가 우리한테는 온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오게 돼 가야 있어요. 된다는 거지. 독립군님이 맞아요. 중도층은 이기는 편에 붙는다고 하셨고 맞아요. 무리문자님은 장래 세균도 유리한 쪽으로 옮겨간다고. 맞습니다. 제가 좋은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지금처럼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민주당이 드디어 낙지계로 불리는 이른바 쟤들은 문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봐서 낙지파예요. 낙지파의 거두를 제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박지원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놈을 잘랐는지, 이걸 왜 채널 A에서 마치 비민주적인 뭔가를 했다는 것처럼 비판적으로 쓰는지 기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주도한 백광현 씨를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백광현 씨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굉장히 비열한 놈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안에 커뮤니티나 또는 제가 당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 그대로 아마 그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전에 낙지 지원파들이 이재명 후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차라리 윤석열 찍겠다 할 때부터 그런 내부적인 총질들을 해오던 간자였어요. 얘는 시종일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또는 당원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런 해당 행위자들을 그냥 냅두고 봤었단 말이야. 이게 박지원 남자 중에 얘가 있으면 여자는 박지원이 한다라고 하는 백광현과 박지원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서 계속 이런 분란들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명 조치에 나섰고 제명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 기사에 보면 이재명 마인드는 조폭 마인드다. 이재명은 칼잡이를 고용한 것 같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헛소리, 개소리나 X소리나 주저리 하고 있죠. 라고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 6월 7일에 이 백 씨가 대표님 손모가지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왼팔에 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신체 장애를 뭐 비하했다. 이렇게 해서 뭐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될 놈인 거예요. 늘 언제나 전쟁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다? 내부에 있는 간자를 색출해서 없애야 됩니다. 원래 전쟁 중에요. 이런 식으로 내부의 총질하면은 즉결 처분이잖아요. 그럼요. 진지게 했어야 될 처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치면 이낙연 비서실장이 윤석열 저기 편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 지지한다고 해버렸으니 그 사실 새끼 이낙연이 책임을 졌어야 돼. 그럼요. 근데도 내비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당원 백 씨의 개명을 통틀어 이제 빌미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는 어떠한 당원이나 의원이더라도 윤리위를 통한 제소 내지는 출당, 제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시범 케이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둥이 열려면 이제 열어봐요. 이제 우리도 전쟁 직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전투태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 저는 당원으로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왜 진정한 의미의 조언이나 제안, 건의사항 같은 거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 단어나 용어를 보면은 인신공격이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당을 정말 잘 되게 하려는 생각인가 아니면 당 내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건가?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한 단어를 쓰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짓거리라면 수박들이나 그 당시에 그 호가호위하던 그 수박파의 동교자들이 일어나갖고 봐라 당원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바람잡이를 해갖고 대표를 공격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이게 앞잡이질을 한 거야. 한 2,000명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뭐 2,000명인지 4,000명인지 아니면 몇만 명인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절대적인 이재명 대표를 그 지원하고 있는 77%, 지금 더 늘었겠지만 240만 권리당원들 중에 이게 안에 이 사람들의 비율은 정말 극미량한 수준,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진지게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저희 방송도 그렇고 뭐 실시간에도 그렇고 저희 댓글 아래서도 뭔가 조금이나마 우리 방송이나 또 방송에 있는 방송에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패널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을 쓰는 기사들은 내용들은 아무리 그 의도가 정당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분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의견을 듣고 다른 분들이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거거든. 상처를 받는다니까? 우리들 안에서 악플을 쓰게 되면 그 악플이 그 당사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악플을 보는 실시간 시청자들과 게시판을 보는 애청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집안에 똥을 들여놨는데 똥을 누가 싸놨는데 그걸 안 치우면 집이 똥이 되는 거예요. 그 똥은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그럼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똥을 보는 대로 적적 치우기 때문에 점심 실시간으로 진짜 너무 빨리빨리 치워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애쓰지 깜짝 마세요. 놀라요. 엔터를 하고 찾아보러 왔는데 없어. 누군가가 또 지웠어. 왜냐면 우리 제가 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거의 10분 간격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악플이 올라와서 1시간 이상을 유지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막 새벽 3시에 올려도 그걸 지웁니다. 그리고 진짜 되게 눈에 보이는 그 뻔한 것 좀 하지 마요. 그 왜 또 여자 아나운서들이 약간 외모 공격하고 막 이러면은 상처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 니네 공격인 거 다 알아! 이러면은 저거는 맨날 지 외모 공격하면은 저쪽 수작이라고 얘기하더라.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일도 타격 안 받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짜 왜 내용을 가지고 정말 논리적으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런 보면 논리가 있으면 있지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리 그런 없어요. 분들의 글까지 저희가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악플을 쓰잖아요. 네. 악플 쓸 때 1분도 안 돼 지워졌어. 화나서 다시 쓰려고 하면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악플을 달기 위해서 보다가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 방송의 애청자로 정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구독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래프가 안 올라가다가 요즘 들어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올라가지? 네,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심정이었는데 세수하러 왔다가 아예 푹 담그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